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보한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오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불과 나흘 남았는데요. 앞서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 EU도 오늘 미국과 15% 관세율에 합의하면서 아직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압박감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서 우리 정부는 막판 총력전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이 상호 관세율을 당초 30%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EU는 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미국의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또 우리 돈으로 약 830조 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앞서 일본이 미국의 쌀 시장 개방과 우리 돈 약 760조 원 투자를 조건으로 이 관세율을 15%로 낮춘 것과 유사한 조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관세 부과 시점인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최소한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수준이죠. 관세율 15%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인데요. 만약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관세 디데이 이후 즉가 25%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되고요. 우리와 대미 수출품 구성이 비슷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건 우리 경제에 대형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 15% 관세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요, 일각에서는 국내 GDP가 최대 0.4%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서 높은 관세를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수출이 줄고 여기에 생산과 투자까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지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를 낮출 수 있고 이 관세 부과 시한 전에 모든 거래가 마무리될 거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y bought it down, basically. But could other countries buy it down? Yeah, I would let other countries buy it down, sure.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가장 큰 난관 역시 빠듯한 시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의 해외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 측과 대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날, 오는 30날하고 31일 이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스코틀랜드를 방문해서 EU와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머물면서 골프를 치는 등 휴가와 외교를 병행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스웨덴에선 이틀 일정으로 오는 29일까지 미국 무역협상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 이 관세 부과 시한 전에 우리가 미국 측과 마주 앉을 시간은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인 셈인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미국에서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서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이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미국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을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관세 부과 시한을 딱 하루 앞두고서 재무 그리고 외교 라인이 총출동해서 각각 미국 측의 카운터파트를 만나면서 그야말로 마지막談判에 나서는 겁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결국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경쟁력이 높은 이 조선업이 막판에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산 쌀 수입과 또 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당초 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이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을 포함해 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국가들이 모두 일정 수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감수한 상황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미국산 소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고 말하는 등 이 노골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요, 지난 25일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됐다면서 미국 측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 시사했고요. 경쟁력이 높은 우리 조선업을 적극 활용해 미국 측의 기술 협력을 넘어 기술 동맹을 제안하며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를 설명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 마가에 이 조선업을 더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국의 조선업 역량 강화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심을 갖고 강조해왔던 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표시했던 또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물꼬를 칠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 25일 나온 대통령실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측은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농업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이런 분야들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본다면요, 이 농축산업계 그리고 정치권의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농축산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협상,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이런 국내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압력이 대미 협상에서는 우리 정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민단체들은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선 여당에서조차 지방 표심과 직결되는 이른바 농심을 고려해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여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어제 열린 TV 토론에서 소고기 추가 개방만은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짚어드린 대로 우리 정부는요, 임박한 시한 또 복잡한 사회적 이해관계라는 난관을 뚫고서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요,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 정부의 막반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시기에 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잘 보이질 않는다, 또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대해 공식 메시지를 내거나 이 통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이 대통령이 24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는 설명은 했지만 이 대통령 입장은 국익 중심으로 대응하는 정도의 사실상 원론적 지시만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시죠.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세계의 되게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협상에 임하라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였고, 대통령께서는 비공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4시간 내내 보고받으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야권에서는 통상대책회의는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열고 또 이 대통령은 지방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챙겼다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자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통상 관련 행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비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다 이런 반박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모든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또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이 보면 결국은 국가의 수반이 이제 이 협상의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EU하고 일본이 일단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아마 그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타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수준보다 높아버리면 아마 국내 정치권에 굉장히 큰 효과가 반발이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 낮춘다 그러면 또 우리한테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플라이츠 부소장의 이야기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금의 어떤 일말의 불신감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중국 행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전쟁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이익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들, 또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어떤 양다리 전략이 아니라 확실하게 미국의 어떤 우리가 함께 동맹이 갈 수 있다는 것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특히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런 메시지는 없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의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였기 때문에 바로잡겠습니다.
있습니다.